3교시 문제는, 지금부터 좀 문제가 좀 이상한 대로 좀 가기는 하는데요. 3교시도, 세 문제 정도는 좀 푸실 수가 있는데, 한 문제를 어떻게 조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좀, 사고 또는 제 요인되는 부주의, 아까 이렇게 인간 휴먼 에러나 부주의 뭐 이런 쪽으로 이번에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부주의 현상에 대한 의식 수준, 그다음에 부주의 발생 원인, 예방 대책 이런 내용으로 쓰라고. 네, 휴먼 에러하고 이 연장선 개념으로 좀 보시면. 부주의는 그냥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하고 반대가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부주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주의의 의식 수준, 우리가 얘기하는 그 5가지. 어디였지? 5가지 내용을 해서 의식의 단절, 의식의 우회, 의식 수준의 저하, 의식의 혼란, 의식의 과잉. 그러니까 의식의 단절은 뭐 이래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가 집중하고 있던 그게 단절이 딱 끊기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멍 때리는 쉬운 말로 그냥 멍 때리는 거죠. 부주의하는 게. 의식이 단절된 게 멍 때리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식의 우회. 의식의 우회는 뭔가를 해야지, 우리 안전적으로 뭔가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는, 의식의 우회를 하는,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의식 수준의 저하는 그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하면 대충대충 하는 이런 것들. 네, 의식의 혼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좀 뭔가 외적인 영향 때문에 흔들리는. 그 의식의 과잉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긴장감을 해서 과잉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이런 내용들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생 원인하고 예방 대책. 원인은 내적 원인, 외적 원인, 정신적 측면, 그 다음에 기능 작업, 설비적인 측면으로 해서 구분을 좀 하실 수가 있고, 뭐 내용적인 내용이 뭐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3번에 원인에서 내적 원인하고 외적 원인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습니까? 내적.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네요. 책이 앞에 있었고. 내적. 4번 예방 대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네? 4번 예방 대책에 네. 나와요. 4번. 4번에요? 제가, 이걸 편집하면서 좀 섞었었나 보네. 이거를 만들 때, 대책은 표로 해가지고 쭉 되면서 원인은 딴소리를 써놨더라고요. 그거를 싹 빼고 원인을 앞으로 뽑아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좀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섞여서 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지? 네, 그래서 외적 원인, 내적 원인, 정신적, 그다음 기능 및 작업적 측면, 그다음에 설비적인 환경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작업 적혀있는 타이핑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뭐 정신적인 측면 했을 때 주의력, 집중, 스트레스, 뭐 안전의식 고치 이런 작업에서 그 메슬로우의 4단계하고 그 알더퍼 3단계, 그래서 ERG 그 삼각형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들 조금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기능 및 작업 측면 같은 경우는 그 3위 중에 그 에듀케이션, 이게 교육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기능 및 작업적인 측면에서는 그 풀프루프 내용들 조금 설명을 추가를 해주시면 좋고, 여기 설비 및 환경적인 측면은 그 페이쉘프, 네, 여기는 풀프루프 내용들.
이런 내용들 좀 추가로 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메슬로우 5단계 하고 알더퍼 3단계 이런 내용들 좀 추가적으로. 그리고 사고 부주의에 대해서 사고 내용이니까 이 사고 재발생되는 하인리 도미노 이론에서 불완전한 상태하고 불완전한 행동 이런 내용들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예. 이거는 좀 단순하게 적은 거라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휴먼 에러가 나오고 여기 뭐 부주의에 대한 그게 어느 정도 맥락에 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같은 비슷한 류의 문제가 되면은 똑같은 걸 똑같이 쓸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고 얘도 뭐 접근 방식이 풀프로프 그거하고 3위하고 이런 내용들 쓰고 뭐 이런 내용 보면 비슷해요. 그러면 점수 많이 못 받아요. 이게 다른 문제를 선택하시는 게 정 쓸 게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문제를 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잘 쓸 자신 있으면 이런 문제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하나의 팁 같은 이런 내용이고요. 특구압 수전 설비의 보호 개전, 이게 보호 개전 내용인데, 너무 좀 25점짜리, 각각 해도 25점짜리 나와도 될 문제를 4개나 섞어가지고 나가지고 상당히 범위가 넓은 내용입니다. 네, 개념적인 내용들하고 이런 것들만 조금 보시면은, 보호 개전 방식은 3가지 방식으로 구별을 해서, 주보호, 후비보호 방식, 구간보호 방식, 한시차 보호 방식, 이 3부분을 구분했었고, 일단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주보호, 후비보호. 주보호는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고장이 났을 때 그 보호하는 방식. 후비보호는 주보호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 동작하는 방식. F1하고 F2로 해가지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고요. 구간보호 방식은 요 구간, 여기 구간 이런 구간을 정해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요 구간 안에 어떤 고장이 나더라도 얘가 보호하고 요 구간 안에 보호가 되면 얘가 되는. 여기서의 키는 보호 맹점. 이 보호 맹점이 생기지 않게 보호 구간을 중복시키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절연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보호 맹점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뭐 만약에 이런 선로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검출하고 그래서 여기 발생하면 이렇게 검출하는데 여기가 고장나면은 검출을 못하는 보호 맹점이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 여기서 보호 맹점 구간을 만들어서 이 구간 내에 보호를 하게 되면은 이 구간하고 이 구간 사이에 보호 맹점되는 구간을 최소 없애줄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고장이 났을 때 얘가 동작하냐 얘가 동작하냐 그거는 어떤 게 더 고장 지점에 가까운지 그거에 따라서 먼저 동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차 보호 방식은 저희가 이 IT 특성 곡선에서 전류 탭하고 타임 레버를 조정해서 한시차를 둬서 이 전원축으로 갈수록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RN이 RN 플러스 1의 S, SN 같은 경우 BN 플러스 1의 ONA 이 2인데 요거 오타 났습니다. 그거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RN OCR1의 동작 얘 시간 OCR1 얘 동작 시간은 RN 플러스 1 얘 동작 시간에다가 S1 BN 관성 동작하고 OCR의 관성 동작 시간하고 여유하고
얘네들이 더한 시간이 되는 거죠. 얘가 먼저 동작하고 이 시간이 더 추가된, 만약에 뭐 1, 2초가 더 추가된 시간이 얘가 되니까 얘가 나중에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RN이 얘가 나중에 동작을 하고 얘가 먼저, 사고 지점에 가까울수록 먼저 동작하는 게 내용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좀 약간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고에 근접할수록 더 빨리 동작하는 내용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수식은 좀 넣어주시는 게, 예. 그리고 이런 개수들, 이런 개수 S가 뭔지, O가 뭔지, 알파가 뭔지 이런 개수들은 좀 적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그 간지 작업할 때 그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어 주시면 좋고, 마지막에 제출하기 전에 앞 페이지로 가서 이런 부분이 빠지는지, 요 가로, 세로 이런 부분이 빠지는지를 검토하신 다음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쌓여서 점수가 좀 많이 차감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전 회로의 보호 방식, 요거는 저희가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그 1회선, 상용회선, 그 루프 수전, 평행 2회선, 그 스폰 네트워크 이렇게 구별하시고, 보호 방식, 여기 위에서 한시차 주보, 표시선 계정기, 전력 방향 계정기, 나머지들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음 주시면 되고, 이 스폰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왜냐하면 요 부분이 신뢰도가 가장 우수하면서 이 역전력 차단, 차전화 투입, 무전화 투입이 자동으로 되는 아주 신뢰성이 높은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 네트워크 방식의 그 3회선 수전하는 이런 것들 세로로 적으시지 말고 가로로 적어야지 칸 내에 좀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가로로 적으시면서 이렇게 넣으시고 67, 78, 84 계정기의 구성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면, 이런 것들은 표적 이런 거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만 회로 구성하는 내용들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고, 보호 계정기 정정은 이게 한전에서 공급하는 그 기준, 그래서 OCR, OCGR, OVGR, 그럼 뭐 OVR, UVR 이런 내용으로 정정인데, 이거는 솔직히 암기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서 대략 150%, 150%, 여기 150%, 밑으로는 130%, 70%, 뭐 대략적으로 0.06초 좀 이런 식으로 좀 외우시는데, 외우실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에 내규로 공급되는 것으로 수용가 같은 경우는 수용가에 맞게 하는 게, 수용가에 맞게 적용시키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있는데도 저전압 같은 경우에 그 70%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저희는 한 50%로 세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꼭 이걸로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력 회사 및 수용가에서 보호 협조. 전력 수용가하고 전력 회사하고 수용가 간에 협조하고 수용가 내에 협조하고 이렇게 나눠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ASS 같은 경우 저희가 얘기한 거 800A는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전류가 되기 때문에 ASS를 자동으로 차단을 할 수 있고요. 900A 이상 됐을 때는 ASS가 변전소의 시비나 리크루즈하고 보호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ASS 락이 돼서 개로를 할 때 건전 이렇게 구간에 보호하는, 그러니까 800A 이상, 그러니까 이하가 됐을 때는 ASS 자체 내로 차단을 할 수 있는데, 이 800A가 넘게 900A가 되면 이게 정상 전류에서 고장 전류가 들어오면 ASS가 차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리크로즈가
이게 리커로즈가 있고 수용가 내에 있는 ASS 있을 때 얘가 우선 오픈을 되면은 전압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 얘가 고장전류 차단 능력이 없으니까 무전압 상태에서 얘를 개로를 해버리면은 여기서 고장전류가 원래는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얘가 여기서 축세 트립이라고 하는데 그 축세 트립 현상이 나면서 여기서 차단이 됩니다. 얘가 차단이 되니까 리커즈를 다시 닫아서 건전 부하, 건전 수용가 쪽으로 계속 투입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고장 구간을 분리할 수 있는 이게 보호 협조 설명드렸던 하고 여기가 리커로즈가 있고 변전소 12 그때는 요 동작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게 전력 회사하고 수용가의 보호 협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수용가 내 보호 협조는 우리가 마지막에 보호 협조 곡선에서 넣는 TFPC 때 설명드렸던 그 변압기의 열정 내량 아니면은 그 콘덴서의 10% 파괴 특선 곡선 이런 내용들 보게 되고 보호기가 퓨즈하고 차단기 1차 측, 2차 측 그래서 1차 측은 여자 도립 전류에 2차 측은 여자 도립 전류에 대해서 동작하지 않는 하고 1차 측은 동작하고 이 구간 IC가 퓨즈 차단기 영향의 80% 요 지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CT4와 이런 내용들 이게 보호 개전 수용가 내의 보호 협조 전반적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하고 좀 협조 구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교시에 지금 궁금하신 거 질문 안 받았는데 2교시는 혹시 있으신가요? 2교시 설명드린 것 중에 세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네. 세페이지 안에 쓴다는 경우는 문제다죠.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개정기 이거 하나 가지고도 25점짜리 내고 각 항목 1, 2, 3, 4번 다 25점짜리 낼 수 있는 문제 정도의 덩어리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리는 건 쉬워요. 이거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수식으로 풀어도 되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넣어도 되고 이런 얘가 뭔지 TFPC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도 안시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설명할 수 있잖아요. 느리는 건 쉬운데 줄이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줄이는데 키가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이거를 얼마만큼 써야 될지 특히 4교시의 CT 문제 그건 어떻게 써야 될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푸는 게 우리 수험생의 역할이니까 그거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떻게 좀 공략적으로 점수가 좀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저도, 그러니까 요번 회차가 되게 어려웠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법규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이런 내용도 이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험이. 좀.
아이고. 그래서 내용들 조금 적어주시면 되고, 네, 수용과 수전 설비의 접지 목적과 목적에 따른 접지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접지를 왜 하는지, 그 목적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게 기존의 종별 접지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KC가 바뀌는데, 그래서 뒤에 정리 자체도 기존에 있는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하고 KC로 바뀐 내용하고 두 개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게 뭐가 정답일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모를 때는 이렇게 두 개 비교해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진짜 그 옛날 스타일을 좋아하셔서 옛날 그 스타일대로 쓰신 걸 좋아하실 분이 있고, 뭔 소리냐, 이제 종별접지 폐지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 하고 그 접지의 종류하고 구분으로 나눴는데 이걸로 따라 써야지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답안지가 뭐가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이게 채점이 이게 확 바뀔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접지가 나오면은 접지가 뭔지, 그 정기적인 시스템을 대지에다가 정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것을 접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에 쓰면은 얘를 대지에다가 정기적으로 접속을 시키는 게 접지가 되는 거고, 이 대지에 접지하는 이유가 목적하고 이유하고 같이 V는 C분의 Q로 해서 지구가 C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전압 변동이 작다는 거죠. 얘가 아주 크기 때문에 얘가 아주 작아지는. 그래서 안전하다. 그것 때문에 지구에다가 접지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접지를 했을 때 이상 전류가 고장 전류든 내적이든 이상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전위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위가 무한대점에서 그 힘의 역으로 마이너스로 A부터 B까지 가져왔을 때 이 하는 일이 전위인데, 이 전위가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조금 개념적인 내용들, 접지가 나오면은 이 내용을 좀 많이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접지의 정의 부분하고 접지의 지구에 접지를 하는 이유, 그다음에 전위 부분, 요 세 가지는 좀 적어 주시는 게 좋고요. 접지의 목적은 인축에 대한 감전, 이상전압 억제, 보호개전의 확실한 동작, 그다음에 전기 통신 기기에 대한 안정된 동작,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접지를 하게 되고, 인축에 대한 보호 부분은 우리가 TNTT IT 계통 쪽에서 설명을 되시고, 설비 기기에 대한 이상 전압은 직접 접지하고 중성점 접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보호 개전기의 확실한 동작은 고장 전류 IG의 크기, 유효 접지하고 비접지. 그래서 여기서는 접지니까 유효 접지나 그 저저항 접지, 고저항 접지 이런 접지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식, 우리 아까 IG 수식 좀 넣어주시면 좋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IG 해서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플러스 3RG에 3EA 이런 내용들 여기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자통신 설비에 대해서 안정적인 동작 확보. GW가 접지선 단독으로 했을 때, 여기 이렇게 하면은 전기 전자 동편이 오프셋 전압으로 해서 그때 좀 중성점이 흔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그래서 요 그림 차이, 요거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ZSRG까지 추가되면은 이게 기계에 안정적으로 한다는 요 내용.
이 내용을 조금 설명드린 거고요. 어떡하지 않고요. 기존에는 그 개통 접지, 기기 접지, 내해 방지용 접지, 정전기 장애 방지용 접지, 보호용 접지, 그다음에 등전이용 접지, 노이즈 방지용 접지, 그다음에 기능용 접지로 해서 세부적으로 막 8개, 9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KC에서는 그 IC 기준으로 넘어오면서 종별 접지가 그 폐지가 되면서 접지의 종류하고 접지 구분으로 2개로 정리가 됐고요. 접지의 종류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의 종류를 3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단독 접지 같은 경우 개별로 단독을 접지하는 방식. 이게 노란색 추준분처럼 단독으로 하나씩 다 접지하는 방식이고, 간단하고 저렴하면서 가장 우수한 방식. 전이 간섭만 없으면은 제일 우수한 방식이 단독 접지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격이 좀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공통 접지 같은 경우는 신호 접지하고 필의 접지만 구분하고, 우리가 종별 접지라고 얘기했던 개통 접지, 예전에 그 종별 접지 1종, 2종, 3종, 특3종을 다 묶은 것을 공통으로 해서 공통 접지라고 구별하고, 그때는 그 신호하고 필의 쪽은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정보통신기기 쪽이 같이 물리면은 저런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공통 접지 부분을 해서 구별을 했었고, 점점 추세가 단독 접지보다는 공통 접지보다는 통합 접지로 이동을 하는 그런 추세고, 통합 접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보통신기기나 그 단독으로 접지를 할 수 없이 건물 내에 접지 시스템이 다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협소한 장소에. 그러다 보니까 공통으로 묶어서 케이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접지 저항 부분을, 전이 상승 부분들을 낮추게 되는 거죠. 통합 접지는 무조건 그 등전이하고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전이 본딩 때문에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은, 그 상태고, 그래서 케이지 형식으로 해서 합성 저항을 낮춘 부분이고, 아까 얘기하던 그 신호용 접지하고의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해결을 한 게 SPD를 달아서 연결을 시키면서 평상시에는 분리가 돼 있고 이상 전압이 오게 되면 연결시켜서 등전이를 만들어주는, 그렇게 안정화를 좀 추가를 한 방식이 통합 접지 방식입니다. 뭐 아시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그 단독 공통 통합 접지만으로도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KC에서 종별 접지로 바뀌면, 종별 접지가 폐지되면서 이 문제는 당분간은 좀 나오는 추세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이런 유형으로 나왔지만 다음 해나 더 다음 차에도 또 나올 수 있고, 왜냐면은 그 KC가 1년간 보류회가 같이 가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출제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심있게 조금 더, 이 문제는 조금 특화시켜서 당분간은 가지고 가시는 문제라고 조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접지의 종류는 그렇고, 접지의 구분은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의 접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개통 접지 같은 경우에는 TNTT, IT,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방식으로 개통 접지를 구분을 하고 있고요. T는 그 테라에서 대지에 접지를 하는 방식, 이 부분이고, 첫째 문자고, 두 번째 문자는 그 개통 쪽이 아니라 기기 쪽에 접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여부들로 구별을 하고, 뭐 세부적으로 TNC, TNS, TNCS 그런 내용들, 보호 장치, 차단 시간, 루프 임피던스 이 내용으로 상세하게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계속 나올 수가 있고,
120회, 121회 때도 직류 TNTTIT 쓰라고 나오는 문제.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전, 특히 이 감전 문제,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이게 자기가 이 문제를 거의 한 15점 이상 쓸 수도 있을 정도로는 좀 유지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네. K씨의 열정 역량. 이 문제. 지금 적용 범위. 화재 및 화상 방지에 대한 보호 대책. 과열에 대한 보책. 우리가 단순히 접촉점의 접촉 저항이 늘어나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개념만 접근을 하는데, 이게 그 이상의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화재 부분에서,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인축 재산에 대한 보호에 대한 전기 설비의 범위 내용이 나오고, 화재 및 화상에 대한 보호 범위, 그 다음에 과열에 대한 강제 공기 난방 시스템, 온수 및 증기 발생기, 공기 난방 설비,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걸 K씨, 이걸 안 보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는 거죠. 이걸 참, 그렇습니다. 이걸 딱 설명드릴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그냥 한 12점 맞으실 생각하고, 접촉점에는 열 저항, I제곱 RT 칼로리에서 발열되는 이런 내용들하고, 아까 전에 있는 T1 T2 TD TS의 NR RTH.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 엮어가지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많이 해놓으면은 이렇게 응용했을 때 12점, 13점이라도 어떻게 조금 때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 전류 개념을 해서 이 허용 전류하고 단락시 허용 전류를 했을 때 그 PVC하고 XLP 그다음에 무기질, 유기질에 대해서 온도 이게 70, 90, 70에서 160, 270 이런 내용들 조금 책에 있는 내용 적어준다든지 뒤에 보면 아크 있으면 아크 특성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 수화 특성 있다. 그 다음에 임펄스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전류하고 위상이 같다. 이런 특성들 하고 그 아크 플래시 이런 내용들 조금 추가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강제 공기 냉방 방식 이런 온수 증기 이런 것들을 쓰실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하고 여기서 감전, 과전류, 과전압 이런 부분들은 자주 비일비재하게 출제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대비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 시입니다. 근데 열적은 한 번쯤은 나올 수는 있었는데 좀 K씨를 너무 많이 좀 시기가 안 좋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나온 게 좀 문제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과연 버려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한 번 나온 거에 이제 한번 욕하고 어차피 못 푸는 욕하고 끝나는 건데 얘를 가지고 갈지 안 가져갈지는 이제 선택을 해봐야 하셔야 돼. 근데 이게 좀 죄송한데 이게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나올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근데 빈도수가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보고, 감전에 대한 보고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얘는 좀 적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은 좀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양만 늘어나는 거예요. 전력계통의 보호협조의 목적과 방법. 이 내용은 요거는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전력협조.
전력계통의 기기들은 다 자체 절연을 가지고 있는 건데, 뇌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 절연만으로는 보호가 안 되니까, 그 피렉이나 기타 설비들로 절연 협조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 절연 협조에 대한 정의 부분, 협조의 기본, 그 다음에 절연 협조의 합리화 방안, 이런 내용들, 이거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좀 적어주시면은, 절연 협조의 목적에서 내 외부 이상 전압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데, 그 개폐서지하고 넷서지에 대한 파형 부분. 개폐서지 같은 경우에는 이 파고값, 내가 설명드렸는데, 파도준도, 기울기죠. 이 기울기가 높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절연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개폐서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내용들 조금 적어주시고, 요 파도값, 파미값, 이거 0.1은 뭐였죠, 그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규형 0점, 예. 여기서 여기 30%, 90%.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요 점이 아니라 요 0점, 규약 0점. 요점으로 기울기를 그어서 얘가 1.2 마이크로세커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T2는 50 마이크로세커에 20% 해서 50% 되는 값. 그래서 요 값 T1 파도 값 1.2 마이크로세크, T2 여기까지 50%가 되는 지점까지, 여기가 파미값 50 마이크로세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에 대한 그 내용들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내 개폐서지 같은 경우에는 요 에너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서 기계 절연에 파괴되는 이런 내용들. 빌값, 아까 전에 변압기의 절연 부분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 좀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계통의 전력 계통의 절연은, 이거는 그냥 이거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920, 900, 825, 750, 600. 그래서 제한전압 했을 때 이런 값. 솔로 A자부터 해가지고 피레기 절연까지 이렇게 협조를 이룬다. 이런 것들 좀 그림 요거 넣으시면서 설명하시면 좋고, 절연 협조에서는 그 VT 특성, 요 내용 그림이 좀 꼭 들어가셔야지 되는 거죠. 프레시 오버가 되는 시간하고 그 파도 준도의 크기에 따라서 섬락되는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어진 점. 요 내용으로 피레기하고 TR의 절연 협조 곡선이 요 기준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격 거리는, 진행파, 그러니까 VT, 피보호기기에 걸리는 전압과 VP, 피레기에 걸리는 제한전압. 그래서 거리 S에 따라서 추가되는 요 내용들,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피레기에 근접해서 설치하는 요 이유가 되신 이런 내용들 좀 주었습니다. 전력계통의 절연협조의 그 방법, 절연 계통 내에 있는 것들을 다 적어 주셔야지 되는 거죠. 발변전소의 절연협조 부분, 송전선의 절연협조, 가공배전선로의 절연협조, 수변전 설비, 배전설비, 부하설비, 절연회로의 절연 보호협조, 이 부분을 조금 적어 주셨어야지 됩니다. 문제에서 그 전력 계통에 있는 절연협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계통에 있는 협조 부분을 다 언급을 해주시고, 아니면 이해 내용으로 꼭지를 잡고 얘를 세부적으로 다 풀어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뒤로 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번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의 전기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형태와 안전 대책. 이것도 이게 답이 없는 그 문제 중에 하나예요. 뭐 건설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전기 사고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뭐 세부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다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는 딱 표준화된 답안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도 저 같으면은 가공선로에 대한 감전, 임시 배전, 이동용 전기 배선에 대해서만 이제 한정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범위를 적어놓고, 이 범위 내에서 감전에 대한 내용들을 다 풀어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에 감전 사고에 대한 형태에서 감전 얘기 나오면은 그 감전보호 체계를 조금 넣어주시는 게 앞부분이죠. 저기 감전보호 체계의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 동시에 가능한 ELV, 감전보호 체계, 이렇게 해서 뒷부분은 보시면은 가공선로에 대한 감전보호 방지 대책, 가공선로에 대한 감전보호 대책의 충전부 방어 조치, 작업자의 무의식에 의한 접근, 가공선로 부근에 대한 안전작업. 이 내용이 보면은 이렇게 무의식에 대한 부분, 얘는 충전부이기 때문에 요 내용 세 가지, 무의식하고 의식하고, 이게 무의식의 한 부분, 이게 추가적인 내용 부분, 요 내용들이 똑같이 이게 풀어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전보호 체계로 가시는 게, 정리가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옵스타클 설치하고 뭐 담 울타리 바리어하고 기초 절연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앵크로저 함 내에 뭐 넣어야 되고, 뭐 다 똑같은 우리 감전보호 체계에 있는 내용, 그거를 그냥 좀 풀어서 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좀 좋고요. 의도하고 무의식에 대한 접근에 대한 내용들. 다음에 그 임시 배선 부분은 크레인, 요거는 IT 계통. 크레인이 정전돼 버리면은 이동 중에 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IT 계통으로 묶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네. 임시 배선 같은 경우에는 그 TNC 계통. TNC 계통 경우에는 이동용 기기나 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P 설치할 때 PN이 설치가 되면서 그 N 중성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다뤄야 되고, N선 같은 경우에는 그 단선되면 안 되고, 그 P 보호도체하고 중성선 같은 경우 중성선 먼저 투입되고 나중에 그 개방되는 이런 내용들 조금 해서 TNC 계통하고 엮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그다음에 이동식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내용들, 그다음에 교류 아크 용접 작업에 대한 안전 대책. 그래서 전격 방지 장치,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고, 했을 때 얘가 계속 또 값을 달아서 이 신호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붙이고, 작업 안 할 때는 이게 노멀 오프라고 노멀 크로즈 요거를 해서 이 용접을 자동 전격 방지 장치를 다는 요 그림 아실 거예요. 요 그림 넣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